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민주주의도 발전 과정에서 계속 변화였는데 우리 선거권도 보면은 이 연령이 좀 변했거든요. 원래 이제 선거권이라고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21살이었어요. 근데 2008년에 만 19세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현재 만 18세입니다.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4월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왔고요. 만 18세면 고3이에요. 이렇게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선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뭐 돈이 많든 적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줍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의 원칙 중에 보통선거라고 해요. 보통선거. 그런데 이런 보통선거가 확립이 된 거는 처음부터 보통선거는 아니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어떤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통선거까지 오기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건데 세 가지 시대를 볼 거예요. 먼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 세 가지 시대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 건데요. 먼저 서양의 그 시대를 좀 크게 구분을 해보면 고대 다음에 사실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전에 근세라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는 보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네, 신중심. 그래서 카톨릭교가 종교가 사회 중심이었는데요. 그럼 민주주의는 인간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중세 시대에는 신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네, 사람, 인간의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우리가 보지 않고요. 네, 고대, 근대, 현대 이 세 시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스 로마 시대.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탄생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어땠는지 살펴볼 거예요. 고대 시대에. 네, 그 다음에 근대인데요. 여러분 근대라고 하면 서양에서 근대라고 하면 두 가지 혁명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 두 혁명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근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근대에는 특히 이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시민혁명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민혁명은 여기 프랑스 혁명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왕을 단두대에서 죽이고 그 머리를 흔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 시민혁명은 말 그대로 시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근대 시대라고 하고요. 민주주의 발전에서 이 근대 시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됐어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인데요. 그게 바로 인간 존엄성, 자유, 네, 평등입니다. 이 민주주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이제 전쟁, 보통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들어서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성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드디어 현대에 들어와서 보통선거권이 확립이 됩니다. 보통선거. 즉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
원칙이 현대에 들어서 확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별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 번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고대에서는 그리스 아테네를 볼 거예요. 이때 민주주의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데 근대 시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를 현대라고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 보통 선거 일정 연령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고대의 민주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특징은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직접 민주주의. 네, 그럼 민주주의의 형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는 이거는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모든 시민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거수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해요. 이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지 않았고 또 어떤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나라의 규모도 너무 커졌어요. 영토도 너무 넓죠.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도 해요. 네, 대의제. 그러면 간접민주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표를 뽑습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이 너무 많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 대표를 뽑아서 정책 결정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라고 합니다. 즉 대표에게 의사결정을 대신 맡긴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국민이 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이 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대표를 뽑아서 대신 맡기는 현대에서는 간접민주 정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특징은 직접 민주 정치를 채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고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한계점은 시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민은 오직 자유민,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시대입니다. 이런 근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하고요. 시민혁명은 보통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네,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세 개 나라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당시의 프랑스의 상황을 볼게요. 네, 프랑스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네,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이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어요. 근데 1신분과 2신분은 귀족과 성직자들인데 이들은 특권 계층이에요. 즉 이들은 권리는 많이 누리면서 의무는 없었어요. 네, 반대로 이 3신분이 이제 시민인데 이 시민 계층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세금은 다 시민이 내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특권계층은 반대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네, 어떤 권리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신분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우리가 구제도의 모순이다라고 합니다. 네,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어로는 이제 엉시앙 레짐이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뭔가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일으킨 혁명이 시민혁명입니다. 네, 시민혁명. 그래서 이 시민 계급이 일으킨 혁명이 네,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데 왜 이 30분만 차별을 받느냐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이 설립되는 토대가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문서로 명시를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인권선언문이라는 문서에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문서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즉 이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이 네,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네, 민주주의 이념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특징은 네,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대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간접 민주주의 방식, 즉 대표를 뽑아서 네, 참여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이 됩니다. 네, 민주주의 이념은 세 가지인데요.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입니다. 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 시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렸던 사람은 부르주아들이에요. 네, 부르주아는 이렇게 돈이 많은,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여전히 좀 부르주아를 다시 쓸게요. 네, 보통 이렇게 안 쓰죠. 네, 부르주아. 네, 여성, 노예는 이때 없었죠. 농민, 네, 그리고 노동자, 즉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외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대의 혁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시민혁명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시민혁명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시민의 정치 참여가 열렸는데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됐다는 거, 네, 이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네, 하지만 한계점, 네,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거, 네, 즉 다시 말해서 좀 가난하거나 여성들은 여전히 제외됐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의 민주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특징은 현대에서는 드디어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네, 보통선거제도가 확립이 되는데 이 보통선거제도라는 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만 18세 이상이면 네, 선거권을 갖습니다. 네.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조건은. 네, 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뭐 똑똑하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아까 그 정치적 참여가 제한이 되었던 여성,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일으킨 결과예요. 네, 참정권 확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성, 그 노동자들이 일으킨 대표적인 참정권 확대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현대에는 드디어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도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당연히 대의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을 했죠. 2번,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자유민, 성인 남성, 여성, 노예,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건 아니었죠. 네, 시민은 오직 자유민, 성인 남성이었고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근대의 이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의 지배를 맞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였다. 4번, 그 결과, 근대의 결과 인권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이 됐죠. 현대에 들어서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